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대출 규제 먹혔다. 서울 집값 급급락 난리 났다. 8월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서울 집값이 급급매가 나오는 등 큰 폭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주간 시세가 3주 연속 하락 추세이며 서울 거래량이 7천 건을 찍고 크게 줄었으며 매물은 8만 건으로 급증한 데다가 심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전례 없는 대출 규제가 제대로 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와 대출 금지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입니다. 상승론자들은 일시적인 주춤일 뿐 세계적인 현상인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락론자는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친 과거의 폭락이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윤 대통령 대출 규제에 먹혔다. 서울 집값 급락 난리 났다.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추락하는 정말로 무주택자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올까요? 자, 먼저 이거 아주 중요하네요. 별빛 찍을까요? 집값 하락세 가파르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항상 흐름이 중요한데 크게 올라가다가 확 꺾였다는 거죠. 주택거래 뚝뚝, 매수심리 둔화, 서울집값 과열 잡히나 벌써 이렇게 나오죠. 주요 지표, 서울집값이 0.32에서 0.26%로 3주 연속 큰 폭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요 7천 건 이상을 찍고 나서 8월, 9월 지금 갈수록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거래가 늘어나겠습니까? 서울 매물, 근데 매물은 오히려 6만 건에서 다시 또 8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매매 수급지수, 심리죠. 심리 89.8에서 89.3으로 심리가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자, 한마디로 주상 4가지가 계속 승승장구하더니 추락하고 있네요. 대출 규제,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였어요. 세상에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전세대출을 금지시켜버렸잖아요. 1주택자들 아예 금지고, 사실상 무주택자도요 이 1주택자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전세 들어갈 때 대출이 안 나오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말 초유의 사태죠. 주담대 대출 금지. 일단 일부 은행, 뭐 토스뱅크라든가 우리은행 일부 은행에서 이제 주담대 사실상 1주택자 금지시켰는데 이게 지금 확대 추세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대출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출 금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가 심각해요 지금. 그리고 서울 집값이 계속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자, 하락 요인, 미국 위기, 중국 위기, 전쟁 위기, 이 3대 위기가 막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금융시장, 그리고 지금 거품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지 않나요?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던 미국이 이제 주가도 고점에서 정점 찍고 좀 내려온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폭등 나가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금융권 전위 확산. 이미 중국은 거래 경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전쟁 위기, 러우, 28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지표로 보자고요. 먼저 아파트 전세 가격 매매 보시면 쭉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원 보면은. 그리고 매매 거래량 지금 7월 달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8월은 이거보다 훨씬 줄었고요. 9월은 아예 지금 거래가 지금 뚝 끊긴 상황이에요.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 그런데 매도 물량은 6만 건에서 8만 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매수 심리 지수도 자 꼭지를 찍고, 이게 지금 8월 달 아닙니까? 18일 날, 지금 18일 이후에 대출 제한 금지가 나왔기 때문에 확 떨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자, 이제 부동산 하락 사이클 또 온다. 이제 우리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자, 이 모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86년부터 2028년까지, 즉 과거 데이터부터 미래 예측까지 이 파란 박스를 사이클로 했어요.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올랐다가 이 박스 보세요. 일본발 위기가 있고 일기 신도시가 있네요. 그죠? 항상 뭐 어떤 위기하고 신도시가 겹치면 이렇게 하락해요. 이 박스 잘 모양을 봐보세요. 이렇게 박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또 올랐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미국발 위기 이 박스 보세요. 똑같네요. 모양이 거의 닮지 않았나요? 이 두 개가 쭉 내려가고. 역시 이때도 미국발하고 이기 신도시가 있었네요. 자, 지금 최근 모습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박스 한번 봐보세요. 이대로라면 지금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내려가야 정상이 이렇게 B. 이때도 올라오는 듯 V자처럼 올라오는 듯 하다가 내려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듯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B로 가면 모양이 너무 딱 이 새쌍둥이 아닙니까? 이 사이클 모양이? 그렇죠. 확률상으로 B로 가는 게 가장 유력한데 그렇지만 너무 사이클의 신봉론자가 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빠진다면 이렇게 28년까지도 추락할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또 3기 신도시 물량폭탄이 터지는 때에 이때가 너무 쌍둥이죠. 그렇지만 너무 지금 B로 간다는 아직 보장 없습니다. 현재는 A 코스가 더 정확해요. 왜? 집값이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V자 모양에서 쭉 A로, 특히 서울이라든가 뭐 강남, 한강변 라인은 A로 갈 가능성이 확률은 아직은 높아요. 그렇지만 B로 꺾일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제 예전보다. 왜? 꺾였기 때문에. 자, 부동산 상승 요인 속에 강력한 하락 요인. 이게 이제 대출 금지입니다. 볼까요? 전세자금 대출도 막았다. 집값 상승 제동 걸릴 듯. 자, 상승 요인부터 한번 보자고요. 하락 요인하고 구분해서 보면 상승 요인. 자, 기준금리 이게 제일 커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율이 낮으니까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해외 집값이 뛰고 있어요. 해외 집값. 집값이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라고 안 뛰겠습니까? 특히 미국, 캐나다 이런데. 자, 물량은 또 부족해요. 똑같아요. 왜? 물가가 뛰는 바람에 그때 집을 별로 안 줬단 말이에요. 신축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 2년 동안 물량 부족한 게 해외든 우리나라든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커요. 다른 나라 뛰니까 우리나라 뛸 거다. 그 다음에 자산 상승.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신고가 근처니까 물가도 많이 뛰었어요. 물가 뛰는 것은 집값 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자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산 중에 하나인 부동산도 뛴다. 마지막으로 물량 부족. 서울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서울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이죠. 왜? 공사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공통현상이에요. 화폐 가치는 또 하락해요. 코로나 때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상승 요인인데, 자, 이 요인 때문에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제 국내 요인이긴 하지만, 하락 요인, 대출이 제한됐습니다. 전세대출은 아예 그냥 1주택자 금지, 사실상 무주택자도 일부 금지, 주택담보대출, 자, 특정 은행에서 중지, 그 다음에 점점 확대, 시중금리, 금리 인상, 대출 감소. 여러분들 세상에 이제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시중금리는 올리고 있어요. 금리 인상.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감소. 하지만 한계는 있어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요. 아무리 정부가 압박을 가해도 시중금리가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일정 기간 금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산이 불안합니다. 어때요? 어제도 막 주가 폭락하고 거품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돈도 많이 찍었지만 자산의 거품이 심해요. 그래서 폭락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외가 지금 불안합니다. 해외가 불안하니까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얼마 전까지 막 10% 주가 폭락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 중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빅2 미국, 중국이 침체라는 거고 전쟁이 확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10년 전 집값 폭락이 또 재현될까요?
닮은 꼴을 한번 따져봤더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0년 전하고 닮았어요. 지금 모양하고. 그리고 일본 폭락과 닮았어요. 이거 닮아가면 안 되는데 아주 심각해지죠. 그러면 또 거품이 무너지는 과정이 닮았어요. 먼저 진보 진영에서 집값 폭등시키고 정권 교체 후에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폭락. 이게 거의 맞아떨어졌거든요. 더군다나 이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쯤 집값 폭락했어요. 근데 지금 삼기 신도시가 입주는 아니지만 자 이제 분양. 삼기 신도시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택지 지구까지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터지고 거품이 높으면 폭락했는데 자 코로나는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거품으로 집값도 무진장이 찍었죠.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러니 자, 너무 닮았네요. 10년 전하고. 또 연도로 따지면요. 예전에 자 2009년부터 서울은 2013년까지 하락을 했고요. 경기도는 2009년에서 2019년까지 아예 10년간을 못 갔어요. 그게 또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본 폭락 닮았다. 가계부채가 일본이 300%, 우리나라도 거의 300%예요. 육박합니다. 250%. 자, 가계부채. 그 다음에 가계부채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민간부채에서 기업부채 있고 정부부채. 여기에 지금 가계부채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총부채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의 가계, 기업, 정부. 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하면 꼭 사단이 나요. 고금리 때 이렇게 긴축 정책이 너무 길다 보니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완화가 되어버리면 저금리로 전환이 되면 후유증이 확 터지는 거죠. 일본 도쿄 신도시에 200만 가구 3기 신도시를 해서 무너졌는데 잃어버린 30년이죠. 우리나라 지금 한국 어떻습니까? 이제 3기 신도시 200만 가구가 인구는 주는데 자 거품 폭락도 닮았어요. 폭등 때 볼까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폭등했는데 우리나라 2019년에서 2021년 거의 3년 동안 대폭등했죠. 자 폭락 볼까요? 2009년에서 2013년 서울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면 22년부터 지금 떨어졌잖아요. 요즘은 물론 올라가고는 있지만 자 27년까지 큰 틀에서 떨어질 것이다. 미국발 2기 신도시 이 문제가 코로나발 3기 신도시하고 같이 너무 대칭이 돼요. 데칼코마니처럼 전세대출 금지 메가톤급 바닥. 지금 이게 잠깐 며칠 사이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완전 바뀌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 달 지나면 어떨까? 2달 지나면 어떨까? 이제 그 상황을 봐야 돼요. 먼저 대출 중단 확대. 주담대 문 닫는 은행들 카뱅도 무주택자만 대출 가능. 이제 무주택자들도 제한을 두겠죠. 자 전세대출 우리은행 수도권 전세대출 전격 중단. KB국민은행 타은행 자 전세대출 한시 중단. 신한 하나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건부까지도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세대출은 진짜 받기 힘듭니다. 두 번째 주담보대출 우리은행 카뱅 야 여기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했대요. KB국민 하나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했고요. 신한, NH, 모기지, MCG, MCI 중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이거는 계속 지금 중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대출 중단 원인 전망. 왜 중단했겠어요? 가계대출이 8월달 한 달만 해도 8조나 늘어났어요. 제일 많이 늘어난 거예요. 8조. 어떻게 6, 7, 8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댔는데 계속 늘어나? 그러니 정부가 딱 돌 수밖에 없죠. 전망 주담대 전세대출 전격 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점 커졌어요. 집값 영향 거래량은 축소되고 관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제 금감원 중단 원인과 은행대출 제한 및 중단. 왜냐하면 이게 대출 중단이 초유의 사태예요. 제한이 있었고 완화가 있긴 했 강화가 있긴 했었지만 중단 이복현 쉬운 금리 인상의 질책 은행들 대출 중단. 뭔 말이냐 은행들이 이게 웬 떡이냐 그래요. 자 대출 해주지 말라니까.
웬 떡이냐 하고 금리로 오히려 올렸어요. 얼마나 예대 마진에서 많이 먹혔어요. 지들은 예금은 별로 안 주면서. 정부에서 이제 대출 못 해주게 하니까 금리를 올리면 대출 안 받겠지 해가지고 금리 역행한 거죠. 팍팍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복현이 왜 쉬운 금리 인상을 하느냐, 니들 예대 마진 먹기 위해서 대출을 중지시켜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관치 금융 소리를 듣기 싫으니 은행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그것도 가장 취약했던 은행, 우리은행이 먼저 총태를 맨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금감원 중단 원인, 대출 제한 중단 원인, 가계부채, 서울집값 급등, 이 두 가지죠. 은행 고금리로 이자 장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대출은 더 늘어나고 더 강력한 제도를 조언했겠죠. 그래서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중단, 우리은행부터 스타트를 끊었어요. 5대 은행으로 확대. 1단계 대출 제한이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출 기간을 축소하고 보증보험 상품 줄줄이 중단해서 MCI, MCG를 취급 중단했는데 2단계 전세대출 완전히 1주택자부터 중단했고 무주택으로 확산.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안 하고 갭투자 투기성 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감액 주택을 처분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더 확대돼서 3단계라면 주담대까지도 중단. 그러니까 주담대가 중단되면 이제 총량 규제에 들어가는 거죠. 뭐 기준금리 내리는데 대출금리 언제까지 올릴까? 역행하기 쉽지 않아요. 시장 금리 떨어지는데 주담대 금리 엇박자, 스트레스 DSR 강화. 그래서 맨날 이걸로 핑계대죠. 자, 그냥 금리를 우리는 올린 게 아니다.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이제 인하에 맞춰서 따라가는데 스트레스 DSR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금리 인상 요인 쪽으로 올린 것이다. 시장금리 한 달 금융채 5년물 금리 0.127 하락. 미국, 유럽 금리 인하, 코픽스 금리 급락. 주담대가야 원래 2에서 5%가 정상인데 지금 2에서 5가 아니잖아요. 최소 3% 중반부터 쭉 있잖아요. 6%까지. 대출금리 5대 은행 7월 17차례, 이제 8월 달에도 10 몇 차례 계속 바꿔가면서 금리를 올렸어요. 시장에 완전히 역행하는 7월 달 2.8에서 5.6, 근데 8월 달은 3.6에서 6.0, 9월이라고 줄지 않았네요. 자, 이제 9월달 미국은 100% 금리 인하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10월달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말만 뭐 안 한다고 하지, 그건 집값을 잡기 위한 쇼죠. 가상금리 조정해서 주담대 인위적으로 높인다. 변수, 가계부채가 증가, 비례하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 가속화, 2단계 스트레스 DSR, 바로 이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 금리를 올린다 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지속이 될까요? 자, 집값이 이제 완전 마이너스까지 급추락하면서 제3차 폭락을 가져올까요? 집값은 비싸고 대출은 중단됐으며 주가와 위험자산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집값이 재상승할까요? 아니면 다시 곤두박질할까요? 열쇠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감사합니다.